안녕하세요, 범미쌤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 겨울은 2012년도 이후로 가장 춥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비 지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난방비 지원금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약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할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 알고 계셔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매년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과 등유, LPG 그리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보다 수월하게 계절을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먼저 지원하는 부분은 여름과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의 경우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원, 3인 가구는 15,000원의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 바우처의 경우는 1인 가구 88,000원, 2인 가구 12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2,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가구가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둘 다 신청할 경우 총 16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겨울 바우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연 난방 중 한 개를 선택해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과 그리고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지원받고 싶은 경우는 국민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금 차감 방식과 직접 결제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고 결제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원받는 항목이 조금 다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가구원 특성 기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노인의 경우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장애인과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여성 그리고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조건 둘 다 해당이 되어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올해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연 난방을 지원받고 싶은 분들은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등유나 LPG, 연탄 등 지원받고 싶은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 신청자가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발급을 받고 직접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두 번째 난방비 지원은 현재 우리 가구가 난방비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연을 보내서 난방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정확한 명칭은 MBC 라디오 여성시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사랑의 난방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저소득 가구에게 약 5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방법은 MBC 라디오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난방비 게시판에 신청인이 자신의 사연을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별도의 소득 조건은 없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류 심사가 강화돼서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주거 상태나 난방 유형, 신청 사연을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 사연을 토대로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의 다소 특이한 부분은 개인이 사연을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이웃을 추천해서 사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 지인이 현재 난방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이웃이 대신 사연을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도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사연을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무 검색창에 MBC 여성시대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럼 맨 위에 MBC 여성시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으로 오른쪽 하단에 2020 사랑의 난방비라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고 사연을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사항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서 글쓰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MBC 라디오에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이 된 상태인데 아마 로그인을 해주세요 라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 컴퓨터를 다루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웃이 대신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글쓰기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글쓰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청 그분을 개인이냐 단체냐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고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느냐, 작성해야 하는 내용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지만 이런 순서로 사연을 작성해야 돼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 성함, 주거상태, 난방 유형, 그리고 난방비 지급이 시급한 이유 순서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연에 허위 사실 없이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작성을 마치셨으면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등록하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사연에 선정되면 일주일 안에 연락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신청 날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할 거예요. 신청 날짜는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난방비를 신청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꼭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2가지 지원을 잘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